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인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어떤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책 전체에 도망치고 싶을 때 읽는 책 중에서 인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라는 이 주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저는 사교술 경영지도사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시고 구독하시고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중에서 여기 주요한 제목인 우리가 직장 생활을 다 합니다. 직장에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건 누구나 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일이니까 오늘 직장에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리고 이어서 껄끄러운 상대는 도망쳐도 괜찮다는 두 가지 제목으로 해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을 조금이라도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에서 인간 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라는 제목의 큰 제목으로 해서 먼저 직장에 불편하고 싫은 사람이 있다면 제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직장에서 불편한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까요? 직장인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토로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의 A와는 매사에 대화가 통하지 않고 껄끄럽다. B와는 업무 스타일이 달라서 매번 부딪힌다 등등 이런저런 이유로 한 공간 안에서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하는 해결책은 이것이다. 꼭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하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꼭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 회사에서 자기 기분대로 쉽게 화를 내는 이, 내 상황은 묻지 않고 무작정 이 일 저 일을 떠맡기는 이, 무책임하게 말을 바꾸는 이, 말 한마디를 해도 주위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가 있다면 이렇게 묻고 싶다. 그런 사람과 억지로 사이좋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 아니, 조직에서 만난 사람들과 모두 친하게 지낼 필요가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다. 불편한 사람과 어떻게 해야 잘 지낼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사람에게 잘 지내지 말라고 충고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며 머리를 갸웃한다면 내 말을 잘 더듬어 들어주기 바랍니다. 나는 일부러 주위 사람들과 나쁜 관계를 이어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는 건 현명하지 않다. 그러나 마음에도 없는 사람과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려 할수록 또 다른 부작용이 초래된다는 것도 사실이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지만 매사에 나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과 억지로 잘 지내려 하다가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만 키울 뿐이고 나 자신도 억지로 친한 척을 하려니 마음이 불편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관계를 뜻하는 말인데 나는 회사라는 조직 문화에서 만난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이보다 더 훌륭한 조언은 없다고 생각한다. 너무 가까이 다가서면 관계에 숨 쉴 틈이 없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하지 말라는 충고에는 인간관계는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가장 원만한 상대가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심리학에서 인간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하는 비유가 있다. 바로 고슴도치의 관계학이다. 고슴도치들은 날이 추워지면 추위를 피하기 위해 서로에게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서로의 몸에 돋아난 가시 때문에 깜짝 놀라며 멀리 떨어진다. 그러다 또 추위를 느끼고 서로에게 다가가지만 다시 가시에 찔려
성큼 뒤로 물러난다. 이렇게 고슴도치는 추위와 아픔 사이를 왕복하다가 마침내 서로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게 된다. 회사라는 조직은 취미가 같은 사람끼리 만난 동아리가 아니다. 친목 도모를 위해 만난 동네 사람들의 사적인 모임도 아니다. 기업의 이익이라는 목표를 위해 하나의 울타리 안에 모인 관계이므로 공동보조가 필수이지만은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것은 억지다. 불가원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디론가 훌쩍 도망치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간관계를 힘겨워하면서도 고독을 견디지 못하며 다른 누군가를 그리워한다. 추위와 아픔 사이에 왕복하다가 마침내 적절한 거리를 갖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껄끄러운 상대는 도망쳐도 괜찮다는 제목 하에 내용을 보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과는 억지로 사이좋게 지내려고 해도 좀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애써 노력하고 배려해도 인간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결론부터 말해 이럴 때는 차라리 도망치는 편이 낫다. 직장 사회에서 특히 자주 일어나는 일인데 자존감을 버리면서까지 다른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려는 사람일수록 일찍 지쳐버려서 업무에도 인간관계에도 두 손을 들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아무리 싫어도 인간관계를 도저히 끊을 수 없는 케이스도 있다. 예를 들어 항상 억지를 부리고 아무 때나 화를 내는 상사가 있다고 치자. 그 사람 하나 때문에 회사를 박차고 나가는 일은 마지막에 선택해도 되는 일이니 일단 그런 환경에 순응해야 한다. 이런 때는 그에게 이해를 얻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가급적 빨리 대화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자. 상사와의 관계를 끊는 일은 어렵지만 가치 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은 할 수 있다. 껄끄러운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은 스트레스만이 아니라 트러블까지 줄이는 일로 이어진다. 한마디로 트러블이 생길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으로 일적으로 필요한 용건만 실행하는 것을 첫 번째 행동 수칙으로 삼으라는 뜻이다. 이렇게 자기 보고를 1순위로 해서 상대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라고 충고하면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라고 반론을 펴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즉각 후퇴하는 전략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대 중국의 병법서에도 등장한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36개 중에 마지막 전략이 그것이다. 이길 것 같지 않으면 도망쳐라. 주위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 무턱대고 화를 내는 상사와 이야기를 끝맺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하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신경을 쓰고 주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사의 말에 애써 변명하지 말고 재빨리 대화의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상사가 계속 화를 낸다면 표현을 조금 바꿔서 같은 뜻의 말을 반복한다. 껄끄러운 상대와 함께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에 익숙해지면 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 인간관계는 진실을 바탕으로 할 때 가장 값지다. 애써 노력하고 배려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이럴 때는 차라리 도망치는 편이 낫다. 이런 결론입니다. 아무쪼록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가 그럴 때가 한두 가지였으니까 오늘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인간관계로부터 도망치고 싶을 때 우리가 직장생활이나 조직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인간관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잘못되면은 여기에서 큰 아무리 능력이고 실력이 있고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여러분 직장생활, 조직생활에서 아무쪼록 도움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